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달에 있을 개각 때 반드시 잘려야 되는 장관이 있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입니다. 사상 최악의 무능한 외교장관. 제가 강경화 장관이 왜 잘려야 되는지, 그가 한국 외교를 어떻게 망가뜨려 놓고 있는지, 물론 대통령의 어떤 잘못된 노선을 고치는 데에 외교부 장관이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정권에서도 외교부 장관은 자기의 직을 걸고 최선을 다해서 외교가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을 때 이것을 바로 잡아야 됩니다. 더군다나 이 문재인 대통령 같은 잘못된 좌파 이념에 사로잡혀서 어떤 국제사회의 외교적 현실을 모르고 국익을 위한 외교가 아니라 나라를 망치는 외교를 할 때, 특히 외교장관은 그 좌파 대통령을 보완할 수 있는 최소한 중도적인 이념을 가진, 실무 경험이 풍부한, 그리고 대통령을 설득할 수 있는 노련한 외교수를 가진 그런 사람이 외교장관에 임명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완전히 이것은 그저 문재인 좌파 이념에 충직하게 봉직하는 대통령의 똘마니, 대통령의 하수인, 대통령의 비위나 마치고 대통령의 해외여행 준비나 하는, 심부름 놀이나 하는 무슨 여행사 사장 같은 외교부 장관, 그런 존재가 강경화 장관입니다. 때문에 강경화 장관의 재임 2년여 동안 최악의 한국 외교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한일 관계가 최악의 파탄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오사카 G20 정상회담에서 아베 총리는 참가하는 모든 나라의 지도자와 단독 정상회담을 갔는데 유독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만 빼놨습니다. 왕따시키는 것입니다. 이럴 정도로 한일 관계는, 더군다나 이 강제징용 문제에 관해서 정말이지 최종적으로 이 일본 기업들의 자산을 매각하라는 결정이 내려지고, 그 결정에 따라서 매각 자금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배상금으로 흘러 들어가게 된다면 일본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경제 보복 카드가 실제로 작동할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외교부 장관은 국회에서 일본이 보복을 하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런 깡통 같은 소리는 하고 있습니다. 한일 관계의 역학관계에서 일본이 경제적인 보복을 하면 그 피해는 누가 받습니까? 누가 더 불리합니까? 지금 한국에 투자되고 있는, 진출해 있는 일본의 기업은 약 400개 정도 됩니다. 400개의 기업들이 점진적으로 철수하거나 투자를 줄이거나, 그리고 앞으로 한국에 투자를 계획하고 있던 일본 기업들이 투자 계획을 철회하거나, 일본인 관광객들이 줄고 한국 상품에 대한 불매운동이 벌어지고 라고 한다면, 단순히 일본의 잘못된 엄포에 이쪽에서 지레 겁을 먹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냉정하게 한일 간의 국력을 비교해 봤을 때 어떤 피해가 누구에게 더 많이 발생을 하느냐, 불보듯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한일 관계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어떻게 했어야 되느냐. 1965년에 한일 청구권 협정이 이미 그 협정으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청구권 주장 권리가 이미 다 그 협정으로 다 매듭됐다라고 하는 것이 국제법적인 판단입니다. 그 협정의 조항 자체도 분명히 그것을 명시를 하고 있고, 자, 무엇보다도 문재인 대통령이 정신적 멘토로 삼고 있는 노무현 정부에서 2005년 이 문제를, 한일 청구권 협정 문서가 공개되자 이 문제를 다시 한번 검토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 검토위원회의 공동위원장 중 한 사람이 이해찬 당시 국무총리였습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도 그 내막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무현 정부가 어떤 결론을 내렸느냐. 위안부,
산림동포, 그리고 원자폭탄의 한국인 피해자, 이 세 부류에 대한 배상 요구 권리는 한일협정에 포함되지 아니하지만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 권리는 이미, 배상 의무는 이미 한일협정에 다 포함이 되어 있다. 그것으로 끝났다라고 노무현 좌파 정부가 이미 결론을 내린 상황입니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은 강제징용에 대한 피해 배상 의무는 일본 정부나 일본 기업들에게 면제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배상하려면 한국 정부가 하자라고 해서 국가 예산으로 신고를 받아서 7만 7천여 명에게 1인당 2천만 원씩 배상을 했습니다. 이미 한국 정부가 모든 것에 관한 결론을 이렇게 깨끗하게 내린 문제를 가지고 이 역사적인 의식이라든가 또는 외교 또는 국제법상으로 국익을 어떻게 보호해야 되는지에 대한 지식과 인식이 부족한 한국의 엉성한 법원이 뒤늦게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내림으로써 더군다나 그것을 부추긴 것이 문재인 좌파 정권입니다. 왜냐? 그것을 막으려고 했던 그런 대법원의 판결을 최대한 연기시키려고 했던 박근혜 대통령의 애국적인 통치 행위, 김기춘 비서실장과 법원 행정처장으로 하여금 협의를 해서 이것은 국익을 크게 훼손시킬 수 있는 판결이기 때문에 최대한 늦춰야 된다라는 식의 애국적인 기획을 도모했던 이것을 일종의 적폐로 몰아서 적폐 단죄를 하겠다고 나선 문재인 정부의 분위기, 그 분위기가 대법원에 영향을 미쳤고 대법원이 강제징용 판결이라고 하는 국익을 훼손하는 엉성한 판결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러면 외교부 장관은 삼권 분립 때문에 대법원의 판결에 한국 정부가 개입할 수 없다, 이것을 어쩔 수 없다, 사법부의 판결을 그대로 존중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문제가 풀리지 아니하고 한일 간의 이 관계는 더욱더 악화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렇다면 이 문제를 국내적으로 해결을 해서 한국 정부가 2차 배상을 해버리든지, 아니면 한국 정부가 한국의 대법원, 사법부에 대해서 감나라 배나라 할 수 없다면 국제법적인 도움을 받아서 일본이 요구하는 대로 한일협정의 분쟁 조정 절차에 따라서 제3자가 개입을 하는 제3국 중재위원회 제안을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국제법적으로 이것이 한일 청구권으로 끝났다라고 한다면 한국 정부로서도 오히려 한국의 사법부에 개입을 하지 않는 그런 부담을 더는 입장을 취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중국에 대한 저자세. 문재인 대통령의 국빈 방문 때 수행 사진 기자가 무차별 중국의 공안요원에게 폭행당한 사건. 저는 강경화 외교장관이 여성이기 때문에 여성이 가지고 있는 특유의 장점, 경쟁력, 폭력에 대한 분노, 폭력 피해자에 대한 모성애, 이런 거를 당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10분 발의를 해서 다소 더 과도한 센 제스처로 이 폭력에 대해서 흥분하고 분노하고 이런 것들을 중국 당국의 여성 외교부 장관이 외치고 정확한 진상 공개와 배상을 요구하고 했다면 중국은 남녀 간의 어떤 대립이 벌어졌을 때 여성에 대해서 남성이 물리력을 제대로 쓸 수 없는 것처럼 중국이 여성의 한국 외교장관이 그런 식으로 항의를 하고 조치를 취했다면 중국은 훨씬 더 자신들의 책임을 인정을 하고 이런 자세를 취했을 것입니다. 세 번째, 핵과 안보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한국의 외교부 내나 또는 유엔에서 근무할 때의 주요한 경력이 여성, 인도 지원, 국제기구 이런 분야였습니다. 한국의 외교부 장관이 가져야 되는 필수, 북한 핵이라든가 또는 각종 북한의 무장, 군축 문제 또는 한미동맹
한일 동맹 이런 것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 거의 전무한 상태로 외교부 장관에 들어섰다. 네 번째, 문재인 부부의 국빈놀이 심부름꾼 아니겠는가? 저는 상당 부분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많은 경우 국빈 이 방문을 일부러 기획하고 어레인지 했다고 저는 봅니다. 더군다나 이 김정숙 여사의 인도 단독 방문 같은 거 이런 것에도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상당 부분 어떤 그 의도적인 배려, 기획 이런 것이 작동을 했다고 보는 것이죠. 제가 그래서 얼마 전 동영상에서 외교부 장관이냐 아니면 여행사 사장이냐라고 신랄하게 비판했던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외교부의 사기와 기능이 저하된 것. 청와대가 사실상 모든 것을 주도하니까 외교부는 따까리에 불과하다라는 비판이 많습니다. 그리고 사기와 기강이 저하돼서 예를 들자면 태극기를 제대로 다리지 않은 주름이 집힌 태극기를 공식 외교 석상에 내거는 그런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한국처럼 이 한반도의 동북아의 작은 나라, 이런 나라가 강대국 사이에서 제대로 살 길을 찾아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관리가 외교부 장관입니다. 제가 적시해놓은 이런 강경화 장관의 잘못과 죄과 7월 달에 강경화 장관부터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외교부 장관이 교체된 것을 계기로 새로운 어떤 외교 협상의 분위기를 만들어서 새 외교부 장관이 한일 관계의 돌파구를 찾아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